상간녀 딱지 붙이고 알거지로 쫓겨날 준비됐어. 오늘이 내 제삿날이야.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이 섯을 퍼런 일갈과 함께 드림호텔 최고층 대표실의 육중한 양계문이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듯 박살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틈으로 붉은 와인보다 더 진한 복수심을 품은 한영자가 굶주린 사자처럼 대표실 안으로 거칠게 들이닥쳤는데요.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강남봉 교수의 손을 맞잡고 첫사랑의 감상에 젖어 우아하게 와인을 홀짝이던 채화영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대리석 바닥 위로 볼품없이 처참하게 고꾸라졌더라고요. 평소 한 올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던 채화영의 실크 블라우스 위로 차가운 레드 와인이 피처럼 비릿하게 번져나갔고 그 위로 한영자 변호사가 휘두른 매서운 서류 뭉치가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가려져 있던 추악한 진실들을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영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널브러진 채화영을 향해 얼음 송곳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를 꽂아 넣었는데요. 채화영, 내가 드림호텔 대표면 법 위에라도 있는 줄 알았니? 내 그 가증스러운 얼굴 가죽을 지금 당장 이 서류들로 다 벗겨내주마. 서초동에서 내가 남의 집 가정 파탄 낸 년들 어떻게 도려내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 한영자의 눈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수십 년을 살며 다져온 서늘한 카리스마와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의 처절한 도끼가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 속에는 강남봉과 채화영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 스위트룸으로 밀행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평생을 뒷바라지하며 믿어온 남편의 배신을 환갑이 넘은 나이에 목격하는 그 심정은 아마 심장을 생으로 도려내는 고통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아수라장의 한복판에서 강남봉은 그야말로 늙은 쥐새끼처럼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갈 듯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강단 위에서 제자들에게 고결한 인격과 지성을 설파하던 산업디자인과 교수 강남봉의 위선은 아내 한영자의 불호령 앞에 종이장보다 더 비참하게 구겨져 있었는데요. 강남봉은 한영자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안경조차 줍지 못한 채 손을 벌벌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영자야. 이건 내가 오해하는 거야. 우리 정말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하려고 추억 삼아 만난 것뿐이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강남봉의 구차한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영자의 날카로운 구두굽이 강남봉의 손등 옆 대리석을 사정없이 찍어내리며 파편을 튀겼더라고요. 강남봉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면서도 한영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는데 그 비겁한 모습이 오히려 한영자의 화를 돋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표실 박복도의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소란을 지켜보던 두 남자의 표정은 더욱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남봉의 친아들인 강백호와 채화영이 과거에 비정하게 벌였던 친아들이자 현재는 그녀의 곁에서 수석 셰프로 일하는 강준호였는데요. 강백호는 평생의 롤모델이었던 아버지 강남봉의 추악한 민낯을 목격하고는 말 그대로 영혼이 증발한 듯한 표정으로 벽을 짚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분이 내 아버지가 맞나? 저런 천박한 여자랑 어떻게? 엄마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실 수가 있어? 강백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탄식은 배신감을 넘어선 처절한 붕괴에 가까웠는데요. 강백호는 자신의 어머니 한영자가 헌신적으로 쌓아올린 가정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 불타버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이 간직했던 부자간의 신뢰를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강준호는 묘한 감정에 휩싸여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채화영이 자신의 생모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저 자신을 드림호텔의 수석 셰프로 발탁해주고 유독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채화영이 저렇게 비참하게 바닥을 기는 모습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원적인 통증이 심장을 쥐어짜고 있었더라고요. 강준호는 본능적으로 채화영을 돕기 위해 한 발자국을 내디뎠지만 그를 강하게 막아선 것은 그림자처럼 나타난 오장미였습니다. 오장미는 강준호의 팔을 꽉 부여잡으며 서늘하고도 예의를 갖춘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는데요. 나가지 마세요, 강준호 셰프님. 저건 셰프님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저 여자가 지은 죄의 대가를 하늘이 치르게 하는 중이니까요. 오장미의 눈동자는 채화영을 향한 증오로 번뜩이고 있었지만 강준호를 향한 존댓말은 여전히 차분하고 정중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오장미의 서늘한 손길에 멈칫하며 자신이 존경했던 채화영 대표의 일그러진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채화영은 이 난리통에도 본능적으로 강준호를 의식하고 있었는데요. 한영자의 손에 머리채가 잡히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도 채화영은 자신의 친아들인 강준호가 이 더러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강준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자신의 천박한 밑바닥을 보고 실망하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며 떨리는 눈으로 강준호를 힐끗거렸습니다. 채화영은 이미 강준호가 자신이 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만큼은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했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채화영이 쌓아올린 가짜 성벽은 한영자의 발길질 아래 무참히 가루가 되고 있었습니다. 추하다, 채화영. 드림그룹 며느리 자리에서 쫓겨나면 내가 갈 곳이 있을 것 같니?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하나하나 다 씹어서 돌려줄 테니까 기대해. 한영자는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는 채화영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채화영은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한영자를 노려보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나도 피해자야. 당신 남편이 먼저 나한테 매달렸다고. 나도 그 인간 때문에 인생 꼬인 사람이야. 그 뻔뻔한 대답에 한영자는 다시 한번 손바닥을 날렸고 대표실에는 짝 하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한영자는 손을 파들파들 떨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변명들 다 법정에서 해. 교수 부인 자존심. 아니, 나는 이제 이혼 변호사 한영자로 내년 숨통을 끊어줄 테니까. 오장미는 이 찰나의 아수라장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영자와 채화영의 살벌한 육탄전에 쏠려 있는 사이 오장미는 미리 눈여겨보았던 채화영의 비밀 감고로 고양이처럼 조용히 다가갔는데요. 마서린이라는 가면을 쓰고 채화영의 일상을 감시하며 알아낸 비밀번호를 아주 침착하게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열린 금고 안에는 채화영이 드림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정계 인사들에게 뿌린 검은 뇌물 장부와 마대창 회장의 비자금 흐름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들어있더라고요. 오장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고지가 보여요. 오복길이라는 이름 석자에 묻은 피눈물을 저 여자가 다 합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장미의 낮은 읍조림은 대표실의 비명 속에 묻혔지만 그녀가 거머쥔 것은 채화영의 목숨줄을 단번에 끊어놓을 치명적인 비수였었습니다. 이때 강준호는 땅에 떨어진 채화영의 소지품들 사이에서 낡고 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채화영이 평소 부적처럼 소중히 품고 다니던 아주 어린 아기의 사진이었는데요. 강준호는 그 사진 속 아기가 입고 있는 베네 쩌고리의 독특한 자수 문양이 자신이 평생 보관해온 유일한 유품과 100%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을 사들사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대표님 가방에서 왜 이게 나오는 거지? 이건 내 건데. 내 엄마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강준호의 머릿속에 폭풍 같은 의문과 공포가 휘몰아쳤지만 채화영은 그 사진을 강준호가 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한영자와의 기싸움에만 미쳐 있었더라고요.
강준호는 그 사진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자신이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채화영이라는 여자의 정체에 대해 끔찍한 진실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급격하게 파국으로 흘러갔습니다. 한영자가 미리 불러둔 경찰들이 대표실로 들이닥쳤고 채화영은 간통 현장 적발은 물론 비자금 횡령 혐의까지 더해져 연행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강남봉은 경찰들 뒤로 비겁하게 몸을 숨기며 아내 한영자의 눈치를 살폈고 그 모습에 환멸을 느끼던 강백호는 아버지를 거칠게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신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어. 강백호의 외침이 복도를 가득 울렸고 강남봉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짓이 단순히 바람피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가게를 영원히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더라고요. 한영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끝까지 채화영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북동 마대창 회장의 저택은 살얼음판 같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서재 창밖을 뚫어지게 내다보고 있었고 그 앞에는 무릎을 꿇은 채화영과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한영자가 서 있었는데요. 회장님, 드림그룹의 얼굴인 며느리가 이런 천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여자를 내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드림그룹 전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일간지 일면을 도배하겠습니다. 한영자의 요구는 서슬퍼런 단두대 같았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쳤는데요. 채화영, 내 인연. 감히 내 집안을 시궁창으로 만들어. 당장 서린이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내 발로 나가든 경찰 손에 끌려나가든 내 선택이다. 마대창 회장의 호통에 채화영은 악에 받친 목소리로 끝까지 대들었습니다. 서린이가 제 딸인 거 잊으셨어요? 서린이를 내치시면 드림그룹의 후계자는 누가 된단 말입니까? 저 없으면 이 그룹 하루도 못 버텨요. 이때 서재 문이 열리며 오장미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장미는 마대창 회장 앞에 블랙리스트가 담긴 서류 뭉치를 차갑게 내려놓았는데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여기 채화영 대표가 회장님 몰래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경영권 찬탈 계획이 담긴 서류입니다. 이 여자는 서린이를 이용해서 드림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어요. 회장님을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계획까지 세워두었더라고요. 오장미의 담담한 폭로에 채화영은 펄쩍 뛰며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한영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채화영의 얼굴에 서류를 던져버렸습니다. 이 독한 년, 감히 내 등 뒤에서 이런 칼을 갈아. 여봐라, 당장 인연을 끌어내고 서린이도 내 방으로 불러라. 채화영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오장미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오장미, 내가 이긴 것 같지? 아니, 너는 평생 가짜로 살다가 죽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옥 밑바닥으로 끌고 갈 테니까 기다려. 오장미는 복도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강백호를 발견했습니다. 백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지만 장미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는데요. 장미는 그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백호 씨, 많이 힘들었죠?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우리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진실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장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백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미야, 아니 서린아.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손 놓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망친 인생. 내가 어떻게든 보상할게. 백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장미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거든요.
한편 갈 곳 없어진 강남봉은 허름한 소주방에서 홀로 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는 교수였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중산층의 표본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건데요. 이때 옆자리에서 그를 지켜보던 오장미의 양오빠 오태평이 나타나 찰진 디스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셔? 우리 잘나신 강남봉 교수님 아니십니까? 넥타이는 어디다 국 말아 드셨고 얼굴은 왜 그렇게 쪼그라든 대추처럼 변하셨대? 오태평의 빈정거림에 강남봉은 욱하며 대들었습니다. 이봐,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인생은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는 거야. 자네도 조심해. 그러자 오태평은 콧방귀를 뀌며 맞받아쳤습니다. 실수? 아이고, 교수님. 바람 피운 게 실수면 내 가수는 꿈이 아니라 전설이겠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마누라가 변호사인데 간도 크셔라. 이제 서초동 바닥에 교수님 이름 석자는 불륜의 대명사로 박제될 텐데 어쩔 거야? 그러게 왜 그 늙은 여우한테 홀려가지고 이 사단을 내냐고. 강남봉은 할 말을 잃고 술만 들이켰고 두 아저씨의 유치 찬란한 기싸움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어졌더라고요. 내 머리숱 가지고 뭐라 하지 마. 자네는 가수가 꿈이라면서 노래 한 소절이나 제대로 할 줄 알아. 강남봉이 억울한 듯 소리를 높이자 오태평은 노래. 내가 한 곡 뽑아주면 교수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팬클럽 가입할 걸. 이라며 찰진 디스를 이어갔습니다. 강남봉은 나 지식인이야. 자네 같은 한량하고는 질이 다르다고. 라며 자존심을 세워보려 했지만 이미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는 처량한 신세에 그 말은 힘없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염산홀은 채화영의 몰락을 틈타 자신의 안위를 챙길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채화영의 코디네이터이자 시녀 노릇을 하며 30년 넘게 온갖 구박을 견뎌왔던 인물인데요. 화영의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한 그녀는 화영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염산홀은 채화영의 약점을 쥐고 오장미와 거래를 시도했는데요. 장미야, 아니 설이나. 내가 채화영이 예전에 내 아빠 마동석 씨 사고 날 때 어디서 뭘 했는지 증언해 줄 수 있는데 대신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나도 그 여자한테 당한 게 많아. 우리 딸 홍주도 드림그룹에서 자리 하나만 잡아주면 내가 진짜 다 불게. 염산홀은 고상한 척하면서도 뒤로는 얄밉게 기싸움을 걸어오는데 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채화영의 비자금 장부 위치까지 흘리며 장미의 환심을 사려 했는데요. 오장미는 그런 염산홀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이모, 착각하지 마세요. 이모도 채화영이랑 공범이에요. 내가 이모를 살려두는 건 단지 아직 쓸모가 있어서 뿐이니까 더는 기어오르지 마세요. 이모가 한 짓들 내가 다 잊은 줄 알아요? 오장미의 단호함에 염산홀은 얄미운 미소를 거두고 꼬리를 내리며 물러났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시각 강준호는 드림호텔 주방에 홀로 앉아 채화영의 사진과 자신의 베네 저고리를 겹쳐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진 속 아기가 입은 옷과 자신의 것이 실오라기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지자 강준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채화영 대표가 내 엄마란 말이야? 나를 버리고 저렇게 악독하게 살아온 여자가 내 핏줄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강준호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거부하고 싶은 이끌림이 뒤섞인 감정에 주방 기구들을 거칠게 쓸어버리며 오열했습니다. 그는 이제 채화영을 무너뜨려야 할지 아니면 그녀를 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 놓이게 된 것이었죠. 며칠 뒤 구치소 면회실에서 채화영과 강준호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채화영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도도한 척 턱을 치켜들고 있었는데요. 준호 셰프, 여기까지 웬일이야? 나 동정하러 왔어. 아니면 비웃으러 왔나? 너도 결국 오장미 편이었던 거니? 채화영의 쌀쌀맞은 질문에 강준호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사진을 본 채화영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리며 초점을 잃었는데요. 내가 이걸 어디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는 죽었어. 그때 분명히 그 사람이. 채화영은 부정하려 했지만 강준호의 서늘한 눈빛이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었습니다. 대표님, 아니 채화영 씨. 당신이 버린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아직도 그 더러운 연극을 할 건가요? 당신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나를 버리고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면서. 당신은 그 화려한 성에서 행복했나요? 강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채화영은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유리창을 손톱이 깨지도록 긁어댔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살려고 어쩔 수 없었어. 마대창 회장이 무서워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채화영의 뒤늦은 변명은 강준호의 가슴에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강준호는 차갑게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을 망친 가해자일 뿐이죠. 평생 거기서 당신이 저지른 죄를 씹으며 썩어가세요.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강준호가 떠난 면회실에 혼자 남은 채화영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면회실에 설치된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들 날 버려봐. 나 혼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나 채화영이야.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은 차가운 구치소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복수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더라고요.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병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진짜 마서린이 눈을 뜨며 이야기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마서린은 오장미를 향해 손을 뻗으며 희미하게 웃었는데요. 언니,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언니 대신 저 괴물들을 상대할게. 언니는 이제 행복해져야지. 저들이 우리에게 한 짓, 내가 100배 1000배로 돌려줄 거야. 진짜 마서린의 복수심은 오장미보다 더 깊고 어두웠었습니다. 마서린은 채화영이 자신을 유괴해 가짜 딸로 키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드림그룹을 통째로 무너뜨려 채화영의 야망을 산산조각 내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오장미는 그런 동생을 보며 안쓰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설인아,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돼. 내가 깨어나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하지만 마서린의 눈빛은 이미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채화영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했는지, 자신의 생모 정수키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주체는 오장미에서 마서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강백호와 강준호 역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는데요. 또 다른 갈등은 한영자와 강백호 모자 사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배신으로 입은 상처를 아들 백호에게 투사하며 더욱 독해졌는데요. 백호야, 너는 내 아비처럼 살지 마라. 사랑, 그딴 건 한순간이야. 힘을 가져야 한다. 내가 드림그룹을 손에 넣어야 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하지만 백호는 어머니의 그런 강요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복수의 도구로 쓰지 마세요. 저는 장미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바라는 그 자리가 정말 행복한 자리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영자는 아들의 반항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결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채화영을 감옥으로 보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드림그룹의 뿌리까지 흔들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한편 오장미는 드림그룹의 지하 밀실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집사의 고백을 통해 30년 전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마동석이 사고 직후 누군가에 의해 밀실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마대창 회장님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아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마동석 씨는 채화영 씨의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장미는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3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호흡이 가빠졌는데요. 장미는 백호를 불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백호 씨, 아빠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저 지하 밀실에. 우리가 찾아야 해요. 백호는 장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장미야, 진정해. 우리가 함께 가서 확인하자. 내가 너랑 같이 들어갈게. 두 사람은 마대창 회장의 눈을 피해 지하 밀실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지하실 깊숙한 곳, 굳게 닫힌 철문 뒤에서 누군가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장미의 손이 떨리며 철문 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한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 장미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동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대창 회장이 평생을 숨겨온 또 다른 희생자, 채화영의 과거와 얽힌 의문의 인물이었는데요. 장미는 다시 한번 미궁에 빠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마대창 회장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채화영의 과거에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더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한 번의 비밀을 풀어주지 않는 운명은 장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그곳에서 채화영의 이름이 적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품속에 숨겼습니다. 동시에 구치소 안의 채화영은 염산호를 불러들여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산호라, 내 딸 홍주를 드림그룹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약속. 아직 유효해. 감옥 밖으로 내 메시지를 전달해. 마대창 회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서류. 오장미에게 넘기겠다고 협박해. 채화영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패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염산월은 화영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만의 주머니를 채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영아, 내가 내 말 들어줄 줄 알아. 너는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홍주는 내가 알아서 챙길 거니까 너는 거기서 얌전히 썩어라. 염산월은 채화영이 맡긴 정보를 가지고 오장미를 찾아가 한몫 챙길 궁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오장미는 강준호 셰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가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장미의 마음은 복잡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강준호 셰프님,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채화영 씨가 저지른 일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셰프님이라도 정의의 편에 서주셔야 해요. 준호는 장미를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서린 씨, 아니 오장미 씨.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저를 동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를 이용해서 채화영 대표를 더 짓밟으려는 건가요? 장미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셰프님이 진실을 바로 보길 바랄 뿐이에요. 셰프님이 누군가의 자식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길 원하니까요. 준호는 장미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채화영의 또 다른 비자금 장부 위치를 장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요리만 하며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장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마워요, 셰프님. 셰프님의 결단이 많은 것을 바꿀 거예요. 장미는 장부를 손에 넣고 백호와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마대창 회장의 성역을 허물 차례였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서재에서 홀로 양주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사라진 자리를 지키며 그는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는데요. 설이나, 너는 정말 내 손녀가 맞느냐? 내 눈빛이 예전의 그 아이와는 너무 다르구나. 오장미는 그의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회장님이 30년 동안 숨겨온 그 진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린 년이 무서운 줄 모르고 지저대는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장미는 블랙리스트 원본과 준호에게 받은 장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로 드림그룹 전체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아빠 마동석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똑히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은 오늘부로 무너질 겁니다. 마대창 회장의 지팡이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장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는데요. 동석이는 내가 죽였다. 채화영과 공모해서 말이야. 그 아이는 너무 정의로웠어. 내 사업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지. 그래서 사고를 가장에 처리한 거다. 마대창의 고백에 장미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친아버지를 죽였다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장미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괴물이야. 사람도 아니야. 마대창은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사업가는 괴물이 되어야 한다. 너도 이제 그 자리에 앉으면 알게 될 거다. 이 모든 대화는 백호에 의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마대창 회장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제국은 이제 끝났어요.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마대창 회장이 연행되는 순간 드림그룹 건물 밖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오장미는 그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짜 마설인이 아닌 오장미로서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가슴속엔 드디어 아버지를 위한 정의를 실현했다는 해방감이 차올랐습니다. 복수는 끝난 듯 보였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소식을 들은 채화영은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그녀는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가장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틈을 타 탈출을 감행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아. 오장미, 내년 목숨만은 내가 가져가야겠어. 채화영은 피 묻은 환자복을 입고 장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성북동 집 근처 으슥한 골목에서 장미를 기다렸고 마침 백호와 함께 길을 걷던 장미를 발견하고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장미는 백호와 함께 아빠 마동석의 가묘를 찾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채화영과 마주쳤습니다. 화영은 칼을 들고 장미를 향해 달려들었는데요. 죽어. 내가 우리 아들 인생도 망치고 내 인생도 망쳤어. 내년만 없었으면 내 세상은 완벽했단 말이야. 그때 준호가 나타나 장미를 감싸 안으며 화영의 칼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준호 씨. 장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채화영은 자신이 찌른 사람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보고는 넋이 나간 듯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준호야. 아들아. 내가 무슨 짓을.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준호는 피를 흘리며 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어머니가 지은 죄, 제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준호의 마지막 호소에 채화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들이 그녀를 다시 제압했고 준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사건은 채화영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찌른 어머니라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그녀를 평생 괴롭히게 된 것이었죠. 채화영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의 이름만 부르며 오열했더라고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오장미는 한영자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 사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는 장미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했다, 장미야. 이제 내 아버님도 하늘에서 편히 쉬실 거야.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네. 장미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영자 씨. 영자 씨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리고 백호 씨. 저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강했기 때문이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백호랑 같이 말이야. 장미는 백호와 함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파도를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백호 씨, 우리 정말 멀리 돌아왔네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호는 장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해.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내가 평생 너 지켜줄게. 두 사람의 발걸음 뒤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드라마 첫 번째 남자는 악인들의 처절한 몰락과 주인공들의 눈물겨운 승리를 그리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듯 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오장미의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의문의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그 남자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흉터는 분명 마동석의 것이었습니다. 장미는 멈춰 서서 영상을 바라보며 벅찬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빠,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그럼 마대창 회장이 했던 말은 뭐였죠? 진실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고 장미의 여정은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시즌2를 예고하는 듯한 이 강렬한 엔딩에 전율하며 오장미가 진짜 아버지를 만날 그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악을 뿌리 뽑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그 끝에서 기다리는 희망은 그 무엇보다 눈부셨습니다. 오장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닌 사랑과 희망을 찾아가는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차가웠지만 그 열매는 따뜻했습니다. 오장미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걷는 그 길에 더 이상의 비극은 없기를,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빠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모든 시청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드라마는 깊은 여운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채화영의 비명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더 큰 진실을 향한 장엄한 행진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요. 악인이 무너지는 그 통쾌한 순간을 위해 오장미의 사투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